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 6월 30일 날 유통가에서 2급 A형 문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과목입니다. 마지막 과목의 유통정보인데 제가 이제 누누이 설명드렸죠. 유통정보는 어렵게 나오면 가히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된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유통정보란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용어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힘들지만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만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충분하게 65점 또는 70점 사이로 아마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교환을 봐주시면요. 자, 71번부터 시작합니다. 71번.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CRM에서 활용 용도를 연결한 것으로 가져올지 않는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이닝이라는 것은 어디서 뭐 한다고 그랬죠? 탄광에서 석탄을 캐낸다. 근데 어디에서 캐내요? 데이터에서 캐내는 것이에요. 이 마이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처음으로 캐내는 것이에요. 기존에 없었던 거 또는 기존과의 다른 내용을 갖다가 캐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기법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 총 5가지가 있죠. 뭐 5가지 그 이상도 더 분석도 하긴 합니다. 그리고 CRM, 고객 관계 관리에서의 활용 용도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군집화 분석이 규칙이 있습니다. 군집화. 군집이라는 것은 개별적이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집화 규칙, 제품 카테고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군집화 규칙 같은 경우는 제품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별 뭐 주방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용품이라든가 아니면 갖다가 뭐 야외 텐트 같은 거라든가 그런 식의 카테고리. 그래서 만약 주방용품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주방용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행주라든가 아니면 뭐 샴푸라든가 아니 트리오라든가 뭐 세제라든가 뭐 그런 것 등이 들어갈 것이에요. 자, 분류 규칙이 있습니다. 분류 규칙. 고객 이탈 수준의 등급. 당연하죠. 고객 이탈 수준 등급. CRM을 분석하기 때문에 여기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순번대로 사는 것. 노열대 강화 프로그램 당연한 것이에요. 순차 패턴. 그 다음에 일반화 규칙. 일반화 규칙인데 연속 판매 프로그램 아니에요. 일반화 규칙. 순차 패턴도 여기에 포함되면 연속 판매 프로그램도 사실 순차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관 규칙은 상품 패키지 구성에 대한 정보. 그래서 맞고 틀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조금 여러분이 알아두셔. 특히 기밀성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1번 했기요. 71번 했기 때문에 이제 72번 한번 보시는데 72번 같은 경우는 아래 글상자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관련된 정보기술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글상자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정보기술입니다. 자, 메트로그룹의 기반 정보 시스템. 메트로그룹의 기반 정보 시스템은 고객들을 갖다가 뭐 혼자서 상품 정보, 세일 등의 판매 정보들을 알 수 있어. 매장 내 상주 직원들을 줄 필요가 없고 고객들도 편하게 매장을 들러볼 수 있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메트로그룹이 그렇게 했대요. 월마트는요. 이 정보 시스템 도입 3년 후에 결품률을 갖다가 16% 줄였고 소량 판매 제품 경우 최대 3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또한 신속한 재고 파악이라든가 도난 방지, 계산 시간 단축 등을 효과를 들 수가 있다. 당연히 이게 뭐겠습니까? 너무나도 뻔한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유통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한 것은 RFID죠. 바로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약자인 RFID를 말하고 있어요. 비콘이 나와 있고 BYOD가 뭐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자신의 모바일이라든가 노트북으로 회사 업무까지 적용할 때 적용되는 것이요. 핀테크가 나와 있고 태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키들은 바로 RFID. 근데 RFID가 사실 우리가 뭐하고 교차해서 생각하나요? 바로 바코드하고 교차해서 생각하죠. 바코드는 뭐가 가격이 저렴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약간의 바코드 같은 경우는 좀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RFID는 일체 수백 개의 데이터를 읽어버리지만은 바코드는 하나씩 바코드를 읽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해서도 여러분 좀 확장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RFID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비콘도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비콘도 알아두셔야 되고, 이 BYOD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핀테크는 별로 중요치는 않고요. 태그는 RFID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죠. 자, 일단 72번 봤고요. 72번 봤고 73번 보도록 합니다. 73번에서 자, 온라인 O2라고 보통 말할 수가 있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커머스, O2 커머스 상업이에요. 상업. 이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O2 커머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를 갖다가 사라지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쇼핑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자, 옳은 것은 뭐냐고 묻고 있어요. 근데 옳은 것이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를 만약에 했으면 가장 좋겠죠. 왜냐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편리할까요? 불편할까요? 편리해요. 소비자들보다 편리한 쇼핑을 하도록 도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O2가 내용적으로는 이게 1번이 가장 적합한 내용이 될 것이에요. 일단은 듭니다. 자, 2번. O2는 O2O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소비자들 사이에 편리한 거래에 도움을 제공해 준다. 3번 O2 커머스는 제휴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유통업체 입장에서 선호되고 있지 않다. 자,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유통업체 입장에서 선호되고 있지 않다. 아유, 무슨 말입니까? 선호가 되죠. O2는 요즘에는 O2, 5포5까지 나와 있죠. 사실은. 5번에 O2 커머스는 4번 보시면 O2 커머스는요 3월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보시면은요 일단은 여기서 이 내용은 여기서 O2 커머스는 갖다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를 제공 연결해주면서 편리한 거래 도움을 제공한다. 여기 1번의 O2 커머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보다 편리하게 쇼핑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 맞고, 2번의 O2 커머스는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사이의 편리한 거래. 자, 여기서 이거는 아니에요. 제가 이걸 잠깐 스킵했어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줌으로써 소비자 사이에 편리한 거래 도움을 준다. 이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아니고요. 그 다음 오프 커머스는 사물 인터넷 기술 기반의 발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아니죠. 증가하고 있어요. 사물 인터넷. 바로 IoT를 말합니다. IoT.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 증가하고 있습니다. O2 커머스는 결제 분야의 핀테크 기술과의 연결성 문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핀테크 기술과의 연결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보는데 사실 여러분들 2번하고 1번하고 많이 헷갈려 했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사실 1번하고 2번하고 처음 문제를 받아봤을 때는 좀 헷갈렸는데, 단지 이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를 연결함으로써 소비자들 사이의 편리한 거래의 도움을 제공한다. O2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서 만들어서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와 연결시켜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갖다가 73번가 좀 어려웠지만은 1번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73번은 봤으니까요. 74번을 보도록 합니다. 특히 73번은 1번과 2번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좀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74번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74번 보시면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에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바로 DSS죠.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최고 경영층은 주로 비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운영층은 주로 구조적, 즉 구조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다. 그래서 당연하게 맞는 것이에요. 최고 경영층은 주로 비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층은, 일반적으로 운영층은 구조적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고 있다시피 조직계층은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조직계층은 크게 세 가지를. 탑이 있고, 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들이라는 건 중간 관리자예요. 그 다음에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라인. 그래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의사결정을 갖다가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구조적 의사결정을 해요. 비구조적. 사실은 어찌 보면 여기는 구조적 의사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정형화된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근데 비구조적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결정 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의사결정을 이렇게 한다는 걸로 알아주면 되고, 이번에 운영층은요, 운영층 의사결정은 여기에요. 미드라든가 라인이 운영층이에요. 어찌 보면 라인이에요. 운영층 의사결정 시스템을 이용해 마케팅, 계획, 설계, 예산, 수립, 계획 등 같은 업무를 한다. 아니에요. 운영층은요, 정형화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에 나오는 마케팅, 계획, 설계라든가 예산, 수립, 계획은 탑이 하는 비구조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여기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수요 예측 문제, 민감도 분석 등을 활용한다. 민감도 분석 등에 활용된다. 맞죠?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의사결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의사결정 품질 개선을 위해서 딥러닝과 같은,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깊게 한다는 것이죠. 깊게 배운다는 것이죠. 딥러닝과 같은 고차원적 알고리즘이 활용된다고 해놨는데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1번도 맞고 2번이 틀렸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4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지만은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조직론의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삼각형을 알고 계시다면은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풀 수는 있어요. 바로 여러분께서 특히 이제 사이먼이 말했던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의사결정, 반구조적 의사결정, 비구조적 의사결정, 이런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74번 맞고요. 75번 보도록 합니다. 액세스 로그 파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자, 액세스, 접근이죠. 이거 보통 이제 여러분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액세스 로그 파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방문, 어느 사이트, 어디 홈페이지에 방문인지 알 수 있고요. 사용자의 아이디가 누구냐, 웹사이트 방문을 언제부터 했느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에서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를 알 수 있지만은 웹브라우저 설치 시기, 요즘에 곧 2019년의 말부터는 이제 윈도우 7이 없어진다. 그래서 윈도우 10 아니면 갖다가 크롬이라든가 파이어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설치하는 거, 웹브라우저 설치 시기 같은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액세스 로그 파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방문 경로, 사용자 아이디, 웹사이트 사용 시간 같은 경우는 알 수 있어도 방문 시간, 웹브라우저